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능 공부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플래너 작성법과 과목별 학습 시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공부를 해본 학생이라면 또는 수능이 아니더라도 내신이라든지 다른 공부를 해본 학생이라면 플래너는 한 번 정도 다 작성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생각만큼 꾸준히 쓰는 게 쉽지 않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플래너 작성의 장점이나 플래너 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플래너 작성을 하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너 작성을 하게 되면 자기가 계획한 것에 대해서 이루었을 때 심리적으로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성취감과 만족감은 자기 자신에게 내적 동기부여, 즉 intrinsic motivation을 일으켜서 지속 가능한 자기 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말인데요. 이 자기 주도 학습은 재수에서 성공을 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또는 일반 학교 내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할까요?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해서 계획을 하고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학생과 외적인 어떠한 환경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 공부하는 학생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요소인데 바로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케 하는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플래너 작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플래너 작성의 장점 중에 또 하나는 과목별 학습 시간의 균형감 있는 유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플래너를 작성을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월간 계획이나 주간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간 계획에 입각해서 그 주간 계획을 예를 들면 주 6일 정도로 배분을 하셔서 하루하루의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자습 시간이나 아니면 짜투리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그 시간에 내가 특정 과목을 얼마나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입을 해서 공부를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누구나 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학생들이 자꾸 플래너 작성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느냐 또는 하지 않느냐.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인데요. 플래너 작성에서 꼭 중요한 거, 명심해야 될 요소는 바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너무 욕심에 사로잡혀서 무리한 계획을 세우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실천을 못하니 실천을 못할 바에야 차라리 플래너를 쓰지 않는 편이 낫겠다. 신경 쓰인다. 짜증난다. 내 자신이 싫다.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즉 심리적으로 내가 뭔가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자기 자신의 수준에 맞는 자기 자신의 역량에 맞게 실현 가능한 학습 목표를,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부터 그러면 플래너의 작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플래너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플래너 작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주간 계획이 있습니다. 자, 주간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하루하루에 플래너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주간 계획을 세울 때 왼쪽에 과목 이름을 이렇게 쓰시고, 자, 그 다음에 학습 내용에 한 주간에 내가 어떤 교재를 가지고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수능 특강 이렇게 쓰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씁니다. 1강,
2강, 그리고 3강, 4강, 5강.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이 주간 계획에 입각해서 자, 하루하루의 계획을 짜는데요. 자, 맨 왼쪽에 똑같이 과목 이름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교재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될 내용의 분량을 쓰는 것이죠. 자, 맨 오른쪽에는 시간을 쓰는데요.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8시 20분부터 9시 20분, 즉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영어 과목의 이 수능 특강 교재를 1강을 내가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시고, 자, 이것은 예를 들면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하원을 할 때까지 나의 자습 시간과 짜투리 시간에 구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과목을 구체적으로 쓰는 거고요. 자, 예를 들면은 10시까지 내가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맨 마지막까지 여러분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취도를 꼭 표시를 하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공부를 내가 했다. 그러면 내가 이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숙지를 했다면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예를 들면 이렇게 해주면 자, 이러한 요 표시를 할 때에 그때의 자기 본인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성취감, 만족감은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거거든요. 자,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플래너를 작성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자습 시간과 짜투리 시간을 모두 다 작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총 공부한 모든 과목에 있어서 이러한 시간들, 공부한 시간들을 다 더해서 총 내가 하루에 내가 얼마나 수업을 빼고 인강 빼고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적어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총 공부한 시간은 8시간 30분. 자,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제가 여기에 색깔 있는 이러한 펜들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과목별로 한번 표시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어는 자, 요 색깔을 가지고 내가 오늘 1시간 30분이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작은 한 칸이 10분이거든요. 그러면은 1시간 30분을 요 펜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자, 영어 과목은 예를 들면 요 색깔로 한다. 영어 과목 오늘 1시간 했거든요. 그러면 1시간 6칸씩 6칸을 이렇게 같이 또 칠하고 그 다음에 수학은 오늘 3시간 했습니다. 그러면 수학은 요 이렇게 3시간 영역을 표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이 있죠. 첫 번째 탐구 과목은 이렇게 1시간 30분 내가 공부했다면 이렇게 마찬가지 영역을 표시해 주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두 번째 사탐 과목, 과탐 과목을 공부했을 때 마찬가지 똑같이 1시간 30분 했을 때 영역별로 표시해 주면 물론 뭐 반드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깔 있는 펜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것도 쏠쏠한 재미가 된다라고 학생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하냐 난 싫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는 자기가 구체적으로 그냥 자기가 과목 그리고 공부한 시간을 쓰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국어를 1시간 반 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직접 쓰는 거죠. 자, 영어도 마찬가지. 자, 내가 오늘 1시간 했다. 그 다음에 수학을 내가 오늘 3시간 공부했다. 그리고 탐구 과목 내가 2과목 했는데 첫 번째 탐구 과목은 자, 이렇게 1시간 30분. 두 번째 탐구 과목도 1시간 30분. 자, 이런 식으로 써도 되시고 아니면 색깔이 있는 펜을 가지고 한번 영역을 표시하셔도 되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하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과목별로 하루에 공부해야 될 시간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정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물론 수학의 공식처럼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 이 정도. 국어는 1시간 30분, 영어는 한 1시간, 수학은 3시간. 물론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한 3시간, 한 30분 정도 돼서 요 정도 공부를 하시면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과탐 과목 같은 경우는 기초가 매우 부족하다. 그러면은 하루에 예를 들어 가능하시다면 2시간 정도 최대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실천을 하는 것 매우 힘든 일이죠.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천 가능한 이러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국어 1시간 30분, 영어 1시간, 수학 3시간, 탐구 과목은 각각 1시간 30분 정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월요일 쓰고, 화요일 쓰고, 수요일 쓰고, 목요일 쓰고, 토요일 날까지 쓰는데요.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토요일 날까지는 여러분들의 계획을 알차게 세우시고, 일요일 날만큼은 특별한 계획을 짜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공부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특별하게 부족함을 느꼈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확실하게 숙지를 못했거나 한 번 더 보고 싶은 그러한 과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주중에 국어 실전 모의고사 실모를 3회 문제를 풀었는데 특히 독서 쪽에서 매우 내가 많이 틀렸고 이해가 잘 안 됐다. 그러면은 일요일과 같은 시간에는 주중에 했던 공부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러한 계획을 짜서 해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1시간 반이 아니라 일요일은 조금 여유가 있으니 뭐 2시간 정도, 일요일만큼은 조금 탄력적으로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하셔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똑같이 밑에다 과목별로 공부한 학습 시간은 표시하는 것은 똑같고요. 그리고 한 장을 넘기게 되면 주간 정리를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한 주간에 공부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정리를 하는 것인데 물론 칸이 굉장히 적어서 뭐 많이 쓰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백지복습 있죠? 백지복습을 한다고 하시고 다 안 써도 되니까 자기가 생각나는 거, 굵직굵직한 거, 자, 이런 것을 이 주간 정리에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자기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내가 주중에 연결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자, 그러면 연결사 중에서 자, 특히 반대를 나타내는 대조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사를 내가 공부했는데 자, 그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나는 대로 한번 다 써봅니다. however도 있고 그 다음에 in contrast도 있고요.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한번 백지복습을 하듯이 생각나는 것을 다 써보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공부했는데 내가 쓰려고 하는데 머릿속에서 아물아물 거리는 게 있죠. 그런 건 다시 한번 찾아서 이런 거였구나. 이런 내용을 내가 공부했구나.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번 보고 또 안 보고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써본다면 확실히 장기 기억에 저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주간 총학습 시간인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플래너 작성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에 있어서 이 정도 시간은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총학습 시간, 한 주간에 내가 공부한 총학습 시간을 쓰는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자습을 한 시간과 그 다음 플러스 수업이라든지 인강을 들은 시간을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어 과목은 자신의 자습 시간과 인강 시간 그리고 수업 시간 다 포함해서 20시간을 했다. 이렇게 20시간 쓰시고
괄호를 치시고 이 안에다는 자기가 자습한 시간을 쓰는 거죠. 자습한 시간은 이 중에서 10시간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 예를 들면 32시간을 공부를 했고 그 중에서 내가 자습한 거는 20시간이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영어도 마찬가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18시간, 그 다음에 10시간. 탐구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탐구 과목도 22시간, 그리고 10시간, 그리고 여기도 21시간, 9시간. 자, 한국사 마찬가지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2시간 이런 식으로 쓰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하게 되면 한 주간에 내가 총 공부한 학습 시간과 자습 시간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재수를 하는 학생이라면 또는 수능 준비를 하는 학생이라면 한 주간에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을 다 합쳐서 순수한 자습 시간만 말씀을 드린다면 적어도 최소한 50시간, 그리고 많게는 특히 이과 학생들 경우라면 60시간 가까이 자습을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작성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매주 내가 50시간 또는 60시간 가까이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아팠다든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적게 공부할 수도 있겠죠. 예, 이럴 때는 그걸 참고를 해서 제가 학생이 다음 주 학습 방향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한 주간 공부한 것에 대한 코멘트를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코멘트를 기초로 해서 다음 주에 학습 계획에 반영을 하는 이러한 피드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예, 탐구 과목이 있는데 이 탐구 과목에서 탐구1 예를 들면 이 과목이 사회문화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사회문화에서 도표 문제 있죠. 예, 도표 문제를 충분히 풀지 못함. 자, 이렇게 한 주간에 공부한 것에 대한 피드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다음 주차 학습 계획에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내가 한 주간에 공부한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실제로 플래너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국어는 1시간 30분, 수학은 3시간, 영어는 1시간, 탐구 과목은 각각 1시간 30분 정도 공부해 주시길 권해드리고요. 이렇게 하면 한 주간의 총 자습 시간은 대략 50시간에서 많게는 60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시간을 가급적이면 지키면서 공부해 주시면 자기가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보고요. 제가 지금까지 플래너 작성법과 그리고 과목별 학습 시간에 대해서 쭉 설명했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